전력난 때문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전력난이거든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전력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기존에 이제 휘발유 경유로 움직이던 차들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음 잘했죠. FR자산관리. 오늘은 길건우 대표님과 건원풍 이렇게 주제를 제가 얘기할 짧게. 겁니다. 건원풍. 네, 먼저 건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건설은 글쎄 시장에 업황으로는 별로 관심 없고 뭐 재건 혹은 레옴시티 이러면 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업황 자체는 별로 이슈가 없지 않나요? 뭐 이슈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건설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주택 경기 보셔야 되고. 근데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 내년 점도표상에 보면 이제 금리 상당히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계속 주택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바닥 찍고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해외 수주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외 수주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플랜트. 네, 뭐 플랜트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뭐 얘기했던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현대건설 정도는 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은 사실은 올해 초에 해외 수주 가이던스 제시한 거를 달성을 했어요. 네. 현대건설이 한 10조 5천억 정도 했는데 한 110%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조금 적긴 하지만 한 120% 정도 초과 달성. 나머지 건설사들은 대부분 달성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움직임을 보면은 플랜트가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주 괜찮다. 그래서 해외 수주 때문에 현대건설의 매출이랑 영업이 지표만 보시더라도 크게 손상된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너무 국내 주택 경기에만 발목을 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건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재건 이슈는 저는 테마라고 보고요. 그냥 플러스 알파면 좋은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재건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얼마나 먹을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예. 네, 기대감이죠 지금. 네, 정말 이 기대감만 있는 거지. 전 세계가 이걸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해외 그 플랜트 수주 하나 더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별도로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만 생각해도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넘어가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현대건설이나 뭐 해외 플랜트로 볼 땐 그 전에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네. 뭐 해외 얘기하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뭐 이 정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HDC 현산 사태가 한번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바닥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그죠? GS건설 사태 또 GS건설이 있고. 나오면서 정말 더 충격적으로 더 떨어졌고. 그죠? 그래서 네. 현산도 한번 살짝 좀 네. 들었다가 그죠? 네. 근데 이게 참 아직 10,000원이고. 맞아요. GS건설도 갈 길이 그죠? 멀죠. 아직 멉니다. 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노이즈가 있어서 어쨌든 건설사 내에서 압축을 좀 해야겠네요, 그죠? 압축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건설 업황 전체가 다 좋아진다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말은 건설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는 지금 플랜트가 더 대세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플랜트 내에서 사실은 건설과 다른 이외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피팅도 따라오고 그렇죠. LNG 네. 터미널 수출 이런 쪽도 굉장히 좋고 네. 인프라도 있고 근데 이게 결론은 다 기본적으로 다 물려 있는 게 건설이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고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이 다 좋아진다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이유인즉슨 PF 대출 관련해서 부실 관련 조사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금융권이라고 하는 저축은행 뭐 그다음에 뭐 신협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증권사에서도 또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PF 대출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아마 부동산 전략이나 뭐 이런 게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PF 대출 관련된 걸 연장을 해준다거나 어찌됐건 금융 지원책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무너지는 기업은 없겠지만 얘네들은 악재를 뚫고 나오는 거 앞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HD 현대건설이나 GS 같은 경우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근데 다만 우량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안에서 굉장히 빨리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압축이 될 거예요.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요 정도로 거의 압축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건설업은 꾸준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업의 건설로만 보면 여전히 뭐 좀 아직까지는 네. 내년에 부동산이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거에 상당 부분 되돌리긴 했는데 네. 주택건설 자체 물론 정부는 사실은 공급을 지금 확대하는 기조긴 하잖아요. 그죠? 확대해야 되고요. 그렇긴 또.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건설 얘기하는 게 잘 안 와닿죠 지금 사람들 피부에. 사람들 다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이제 좀 네. 디테일하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되는 기업으로 줄이거나 국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해외 플랜트 수주 혹은 뭐 환경 쪽이랑 관련이 있다든지 네. 인프라 쪽이 있다든지 맞아요.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가장 탑픽은 현대건설입니까? 그냥 이제 현대건설로 정해놓고 얘기하시죠. 네, 현대건설로 저는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답정현, 답정로. 답정현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 더 보자면은 이거예요. 중동 쪽에서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크고요. 건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SMR 이슈가 최근 들어서 현대건설에도 나오고, SMR 이슈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화를 시작하는 거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남았죠. 23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거고 원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소송 문제가 있었죠. 뭐 나중에 원전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것들이 소송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소송 문제가 있을 때도 폴란드랑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관없다라는 스탠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엔 또 현대건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중동 쪽에서 보면은 지금 석유랑 가스 플랜트 쪽에 대한 것들이 계속 수주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나오냐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IAEA나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 그다음에 뭐 석유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에너지로 돈을 버는 피크가 2030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걸로 돈을 버는 시대는 점점점 저물어갈 수 있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만 바라보고 지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그걸로만 돈을 벌고 그거에 의존해서만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원래 세금을 안 걷었는데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좋아했답니다. 좋아했다고요? 네, 누가? 좋아했답니다. 국민들이. 왜? 왜냐면 세금을 안 걷으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세금을 계속 안 걷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오로지 우리는 기름에만 의존하고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탄소화를 하고 있고 전기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정신이 있는 놈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제 네옴시티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중동 쪽에서는 플랜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최대한 비싸게 할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놔야 돼요. 그래서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해외 수주가 꺾일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사우디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입찰 예정인 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GS 에너지도 있지만 또 현대건설. 네, 그 이라크, 카타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게 사실은 현대건설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초에 또 연간 가이던스 제시하겠죠. 그러면 올해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조 5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외 뭐 국내 건설도 있고 해외 플랜트 SMR은 원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회사가 무슨 원전을 내 이러니까 원전의 어떤 주 발전 설비 이런 거보다는 이제 건물을 짓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건설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건설에 건설에 이제 무조건 포함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 기기가 있고 그렇죠. 이게 어찌 됐건 소형이든 기본 원전이든 그렇죠. 방사능 유출 위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공사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건설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문제도 없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결론은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수출할 때도 항상 원팀에 들어가 있는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다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랜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 그다음에 주택 경기 바닥이니까 조금 앞으로는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재건 이슈는 길게 보면은 어찌 됐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 쪽에서 매출이 잡힐 만한 거는 이라크입니다. 한참 전에 이라크 전쟁 났던 게 이제 매출 잡히고 수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 거 하고 진행하다 보면 또 한참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플러스 알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금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최근 차트를 보셔도 현대건설은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세 상태도 회복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현대건설이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뭐 네. 역대급 그죠? 회사 네. 창립일에 역대급 수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한 번 네, 네, 있었는데 뭐 주가가 뭐 네, 못 갔죠. 그냥 하루 반짝 윗꼬리 네. 한번 달고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약했거든요. 네. 네. 역시나 현대건설이 여러 모멘터를 가지고 뭐 네. 관련된 거 나오면 다 엮인다, 그죠? 다 엮인다. 네. 네. 그래서 기관들도 보니까 수급도 기관들은 현대건설 계속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포인트를 딱 맞춰서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은 한 3만 지금 한 7천 원 수준인데요. 이 건설사 같은 경우 사실 PER보다는 PBR로 봐야 되거든요. 네, PBR로 보면 이게 한 0. 보통 사실은 뭐 PR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PBR도 한 배 택도 없고 뭐 건설집 0.3배, 0.4배 막 이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적당 엄청 적도가 돼서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약간 0.5배 정도, 네. 0.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PBR로 보면 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업사이드가 그래도 왜냐면 이게 건설업에도 분명히 그 수급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원래 이제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은 다 퍼지거든요. 근데 악재에 있는 몇몇 건설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로 수급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면은 저는 PBR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네. 현대건설 가장 탑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랑 하나 더 굳이 뽑는다면 대우건설. 대우건설 굳이 뽑자면 대우건설이지만 굳이 뽑자면 대우건설이지만 네.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여의도에 사실은 이제 또 재건축 재개발 여기도 핫하죠. 바람이 불고 있죠. 돈 있으면 여의도 지금 사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것도 또 현대건설이야. 그것도 또 현대건설이라 심지어 그 추가 분담금을 영원받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국내에서도 어찌 됐건 빨리 여러 가지 수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금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전략이어서 다른 건설사들이 사실은 이걸 따라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달금리
네, 건설사들은 결론은 조달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설사 중에서 또 조달금리를 할 때 어찌됐건 가장 저금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또 현대건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개로 쪼개지 마시고 하나로 몰빵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건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건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네. 본의 아니게 또 네, 압축해서 네. 현대건설로 관심주를 이제 살펴봤고요. 네. 네. 그러게요. 목표가는 대략 한 증권사들은 그래도 한 45,000원, 한 5만 원까지 보는 네, 모양이네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냥 굉장히 긴 타임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슈가 있더라도 막 45,000원, 5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니까 조금 짧게 저는 보시는 게 맞고 한 41,000원, 2,000원 정도까지 한 15% 정도 업사이드 정도 1차 보시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 이상 보셔도 되겠지만 수급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은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뉴스가 나왔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 접었잖아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첫날도 그 얘기했어요. 뉴스가 네. 뭐 네. 이게 승소했긴 했으나 그죠? 네. 이게 기각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겼다라기보다는 기각이거든요. 요건이 안 된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날도 그날 네. 주가는 올랐지만 음봉 달았다고 그죠? 맞아요. 그렇길래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흔들렸는데 네. 그렇다고 다만 뭐 원전이 일희일비하긴 하지만 안 볼 수 없는 섹터이고 그죠? 네. 네. 원전 관련주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전은 기존에는 항상 이슈에만 올라갔다가 재료 빨리 소멸되고 이 그렇죠. 박스를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긴 호흡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어찌됐건 글로벌로 탄소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제 신재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 이제 전력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태양광이랑 풍력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5년 동안 이제 전력 기본 계획은 15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원전이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글로벌에서 그 많은 전력 소모를 이제 앞으로 뭘로 감당할 거냐라는 고민을 저는 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지금도 막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갑자기 이제 뭔 일 터지거나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번씩 그냥 전력난 때문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전력난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전력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유인즉슨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전기차 글로벌 침투율을 지금 평균으로 잡아도 지금 최소 60에서 70%거든요. 최소.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침투율로 보면 이제 10%갓 10%대 초반대인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얘네들 충전을 뭘로 하냐면 전기로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휘발유 경유로 움직이던 차들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아침이 됐건 낮이 됐건 밤이 됐건 이제 뭐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 네, 원래는 이제 그거는 네. 클린 에너지 수소 같은 데서 네. 가져와야죠. 그래야 그렇죠. 진정한 친환경인데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쉽지 거고.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석유를 가져오거나 석탄을 네. 가져오거나 뭐 기름을 떼거나 이렇게 오면 사실 친환경은 아니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차에서 나오는 거 줄였는데 결론은 네. 그렇죠. 발전하면서 공장에서 나와. 이게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야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얘네들은요 공간을 차지합니다. 네. 태양 전지판 열심히 깔려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막에다가 태양 전지판 다 깔면 되지 않냐.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으세요. 열 더 올라간다 그 동네. 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이면 그걸 끌어오는데도 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거기서 또 필요하죠. 가는 전력선이나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하면 거기에 또 에너지 가격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땅이 이제 좁으니까 근데 글로벌 아니 그 지구로 보면 바다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가는 네. 거죠. 근데 해상 풍력도 예를 들면 배는 어디로 다닙니까? 배는 그러니까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적
당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원자력이 가장 오래됐고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최근 들어서 그냥 뭐 좋은 얘기로 해보자면 핵융합 뭐 이런 거 잘 되면 좋죠. 네. 뭐 작은 공간에서 큰 전력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게 상업화 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앞으로 1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를 태양광 풍력으로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보시면은 글로벌 스탠스가 바뀌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국에서 원전도 친환경에 집어넣었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원전을 또 친환경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어서 그냥 넣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전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원전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작년 초반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 원전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짓겠다. 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그 중국 해안선이에요. 우리나라 서해랑 맞닿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는데 결론에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탈원전에서 탈피한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원전으로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그래도 어찌됐건 한 30에서 35% 정도 늘어날 거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가성비 이런 것들이 또 해외에서 지금 많이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원전 세일즈를 원팀으로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필요하고 가격도 괜찮고 잘 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어찌됐건 밀고 있고 네, 등등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친환경은 엄밀히 아닌데 그죠? 원전 핵 폐기물이면 그쵸. 어떡할 거야? 땅 파서 묻어서 뭐 우리는 묻지만 나중에 우리 네. 후손들이 뭐 네. 동굴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뭐 미사일로 쏴버려야죠. 예? 지구 밖으로.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가 네. 필요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로 넣고 있는 건데 필요성이야 뭐 공감하죠, 그죠? 네. 일단 가정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높을 걸요. 발전 단가가 낮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맞습니다. 그렇죠? 네, 효율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는 뭐 뒤로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고 기술력도 있다는 건데. 웨스팅 하우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가 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서.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첫 번째 이제 미국 법원에 건 거는 수출 금지 진해가 주가 돼서 수출 금지를 해달라고 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각하된 거는 뭐냐면 야 그거 우리가 하는 거지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건 됐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계속 원래는 이거예요. 네. 그 포인트는 이건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걸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하자 이거지. 네, 같이 하자. 야 너나 먹자. 야, 못하게 아니라 우리가 할게가 네. 아니라 네. 웨스팅하우스 사실 설계나 뭐 이런 거 네. 자기가 짓고 이런 능력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좀 전수해 줬는데 자기를 네. 빼고 네, 홀랑해 먹으면 네, 기분 기분 나쁘지. 나쁘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 그런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50% 지분이 50%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이걸 털어버려야 돼.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업을 막 20년, 30년 영위하려고 인수하는 사모펀드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다 되팔기 위한 거죠. 네, 몸값을 불려서 되팔기 위한 건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사버리면 되겠네. 베스트는 사버리는 거고 베스트는 외국 기업한테 안 팔겠지, 근데. 베스트는 사버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힘들 것 같고 정부에서 못 살 거예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맞아요. 그런 이게 우리도 통신사 이런 거는 외국인 안도 제한 안 있잖아요, 돼. 그죠? 안 돼, 이런 맞아요. 그 국가 기관사나 네. 만약 현대 뭐 로템 네. 탱크 만드는 회사를 외국계에서 하겠다. 산다. 절대 승인은 안 그러니까 내리죠. 승인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는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에서 로열티를 받아와서 예를 들면 그래 인정. 근데 원청 기술 중에 어느 정도는 우리께 있다라는 그 비율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 비율을 받으면은 수주를 한국이 받건 진해가 받건 양쪽이 다 좋은 거죠. 한국이 받아도 그리고 이제 까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급하게 원전을 많이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가성비를 안 따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따져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몸값이라도 올리자. 네, 저는 메인 포인트는 여기라고 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나중에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중재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로 인해서 야 그냥 둘이 같이 해서 잘하자. 딴 놈들이 채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는 측면으로 저는 방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각하된 거 결정 나오기 전에 폴란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 할게. 우리 이렇게 해서 인수하는 그 절차대로 우리는 진행할 거야. 왜냐면 이게 시작 인수할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 누가 얘기했냐면 튀르키예도 우리도 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럽 쪽에서나 해외에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거예요. 어찌됐건 시간을 더 미룰 수는 없고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는 아니야. 한국이 나중에 웨스팅하우스에 좀 떼주는 거에 문제인 거지 우리는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게 저는 더 중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송에 대해서 너무 발목을 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송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완전 못 잡아요. 근데 발주처도 네. 찝찝하긴 하죠. 뭐 네. 한국이랑 했는데 소송 걸려가지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가갖고 네. 뭐 일단 멈춰 그러면 네. 머리 아프긴 한데 네. 해결될 문제이긴 하네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같이 죽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좀 지난한 싸움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원전 관련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혹은 뉴스에 의해서 네. 모멘텀에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산업으로 네. 보고 싶다. 고 하셨는데 주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변동성이 있지만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주 산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감안하고. 네. 그러면 원전주 가운데 뭐를 보시나요? 저는 이제 메인은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라고 이제 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전에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긴 흐름으로 볼 때는 원전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야지 에너지가 이제 충당이 되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 결론은 점점점 늘어나죠. 그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얘기 나오죠. 그럼 이게 다 전기 먹는 진짜 대형 공장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갑자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사실 이걸 다시 허가받고 뭐하고 주민들이랑 합의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LNG로 한다라고 거의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외적인 지역에서도 결론은 전기는 꾸준하게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울진이나 고리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아마 추가적인 수조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취소됐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게 또 재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에서 걸림돌 하나는 저는 소송도 있지만 저는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할 때 지구들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피해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의 안전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 이거를 보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SMR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상업운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번 달일 거예요. 9월 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에서 SMR 수주만 4조 원 정도 목표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마 SMR에 대한 기대감과 수준은 같이 갈 거예요. 27년이면은 수주 해봤자 25년 앞으로 막 2년 뒤 3년 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존 원전도 잘 나가겠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는 사실은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야 미국에서 제일 걔네들 많이 한다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한대더라. 요걸로만 조금 땡겼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만들고 있거든요. 소형 그 SMR 원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됐건 뭐 1, 2년 뒤에는 상업화 운전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준은 분명히 더 남아있다. 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기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무조건 그 박스를 먼저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원전을 가면 아까 안전성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넘기지는 않을 거니 건설 자체를. 예. 예. 그래서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또 숟가락도 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원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 네, SMR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 주기기 네. 주기기라는 게 죽인다는 주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전의 주기기. 주기기 네. 메인스트림. 네. 그리고 얘들이 가야 그 다음에 사실은 기자재 업체들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기기를 먼저 보시는 게. 주기기를 네. 네. 주기기를 기를 먼저 보는 게. 보시는 게. 그러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픽? 원픽. 네. 네. 오늘 여러 종목 안 하시네요. 네, 오늘 요즘 시장에서 여러 종목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만 파야 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원전 관련주들. 네. 뭐그 밖에 수치 나오면 한전 브라더스, 네? 네. 한전 기술, 한전 KPS, 한전 산업도 움직이고 좀 네. 특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원전은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우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 쪽도 관련되고 뭐 이런 네. 쪽은 중소형주들은 네. 다른 쪽하고도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재건 많이 쪽으로도 엮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죠? 왜냐면 대측기랑 보조기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니까 우진이랑 뭐 BHI, 네. 그러니까 보조기기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엮일 게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대신에 매출도 가볍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개인들이 알아요.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수급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개인들도 아시지만 그거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기기 업체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뭐 한전 KPS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그 이슈가 나와도 팍 많이 뜨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조금 뭐 방금 얘기했던 우진이나 BHI 같은 경우를 미리 보고 있다가 조금 빠졌을 때 튀어오를 때 빨리 그냥 차익 실현하시는 게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이야기했고요. 탑픽은 원탑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러리를 네. 얘기하셨습니다. 친환경. 태양광보다는 사실 풍력이 주목을 받고 괜찮았는데 네. 대장주 CS 윈드 같은 경우는 겁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그죠?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일단 이유부터 좀 알고.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매크로적인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너무 외부적인 상황이 그냥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실적으로만 하죠.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이 간다라는 건 알지만 첫 번째 주변 상황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두 번째 시장에 돈은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사실은 상반기 때 뭐 갔냐라는 거 그 따져보면 다 빅테크밖에 없어요. 네, AI 관련된 것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갔냐 따져보면 몇 군데 없거든요. 전지하고. 네, 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CS들은 너무 뭐 그러니까 장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각도나 네. 흘러내린 게 그죠? 네. 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크게 망가질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맞고요.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제 미국 향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수치 중에 하나가 풍력 터빈 수주량을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터빈을 직접적으로 막 생산해서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보다는 하부 구조물을 관련하는 CS 윈드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터빈이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거는 하부 구조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이 먼저인 거죠. 네, 그러면 이 터빈이 얼마나 뭐 작년, 재작년, 올해 봤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 수주가 떨어지고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더 늘고 있어요. 이자들이 터빈만 돌리는 거 아니야? 터빈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조물 풍력은 없이? 네, 뭐 이렇게 구조물이 어찌됐건 있고 높은 데 있어야 네. 저희가 이제 풍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자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수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됐건 터빈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그래도 조금씩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조금씩 주워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서 꾸준하게 저희가 IRA에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 공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터빈 생산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 상으로는 굳이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되려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풍력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주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수주액이 있었죠. 네, 수주가 했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금액은 지금 한 4에서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38기 네, 공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을 하면은 사실은 그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였어요.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조금 작은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용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결론은 최소한 14메가와트급 이상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14메가와트급 이상 하는 거는 사실은 뭐 SK 오션 플랜트가 유일해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은 SK 오션 플랜트, 그다음에 미주랑 유럽 쪽은 CS 윈드. 네, 그래서 아시아 쪽도 살아나고 있고 미국도 어찌됐건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터빈 관련 쪽 수주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사실은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SK 오션 플랜트 얘기를 했으니까 전력 기본 계획, 예, 이 안에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는 계획을 거의 2년마다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10차까지는 이미 나와 있고 11차, 12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뭐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원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는 신재생 쪽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봤을 때 신재생이 29.2기가와트예요. 근데 앞으로 13년, 4년 뒤면은 108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5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연에 50% 이상은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을 한다라는 게 정부에서 전력 기본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발주와 수주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에 갑자기 뒤쪽에서 우르르 몰아서 수주나 발주가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주 기대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송전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해상풍력에서 20기가와트 대형 수준 지금 허가가 이미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5기가와트 같은 경우 송전 계약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5기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설 단계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이거에 대한 발주와 수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풍력은 또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야 이거 뭐 진짜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은 조금 내려두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수치들 정부에서 밀어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다시 크로스 체킹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터빈 수요가 늘고 있으니 네. 구조물이나 이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 그죠? 네. 터빈은 GE나 뭐 네, 베스타스 GE가 제일 많이 하죠. 이런 데서 네, 이제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에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꽤 글로벌 업체들군요. 그죠? CS 윈드도 국내 업체가 아니라 맞죠. 그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커버하는 업체고 네. 해상 쪽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옛날에 네. 삼강 M&T 맞아요. 네, 맞아요. 이쪽이 이제 맞아요.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그러면 네. 관심 종목은 저는 이제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주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를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 기업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뭐 미래 거를 땡겨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3년, 4년, 5년 뒤에 걸 땡겨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2년 정도를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력 시장 전망치를 보니까 미국 북미 쪽이 지금 메가와트시로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뭐 기타 아메리카 다 포함했을 때가 거의 한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57억 메가와트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유럽이 요거보다 조금 더 높고요. 아시아가 미국 북미 쪽보다 거의 한 2.5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에서 수주가 더 많이 이어지는 거는 저는 아시아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CS 윈드가 대장주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풍력에서는. 네, 그렇죠. 왜냐면 어찌됐건 해외 법인의 투자도 제일 빨리 했고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IRA라는 것 때문에 북미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투자 의식 속에 딱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장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 쪽이 늘어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수혜가 네. 어디예요?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아시아 쪽은 네. 그렇군요. 원래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 CS 윈드가 더 북미도 우세합니다. 그렇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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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시아 쪽만 보면 오션 플랜트는 너무 이제 근데 하부 구조물만 있어서 조금 더 CS 윈드보다는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전체 캐파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미국과 유럽을 합쳐도 지금 아시아 쪽에서 늘어나야 되는 전력 생산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아시아가 첫 번째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랑 같이 가는 게 항상 CS 베어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어링은 저는 또 항상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CS 베어링은 CS 윈드보다는 더 낫다라고는 봐요. 네, 왜냐하면 CS 윈드보다는 어찌됐건 베어링은 별도니까 시장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걔네는 또 별도로 움직이니까 저는 하부 구조물은 오션 플랜트가 맞을 것 같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저희가 터빈 얘기를 했지만 지잉에도 또 결론은 그렇죠.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빈이 꾸준하게 지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픽은 SK 오션 플랜트 아시아 쪽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CS 베어링이 베어링 조금 더. 윈드보다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윈드를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션 플랜트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한 오션 플랜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뭐 CS 윈드는 뭐 흘러내렸고 겁나게 흘러내렸고요. 속탈 거예요. 그 CS 윈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션 플랜트는 한 19,000원 수준인데 네. 가격 가격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오늘 이제 계속 건설도 얘기하고 원전도 얘기하고 풍력도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결론은 에너지 쪽을 제가 주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에너지 쪽은 사실은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사시던지 자꾸 차트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주식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네. 주식에서 돈 벌려면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 네가 자꾸 보고 싶더라도 보지 말고 팔고 싶더라도 팔지 말고 그리고 남들 막 가고 있을 때 사고 싶더라도 그거 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만의 그런 루틴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20% 업사이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지금 아까 23년, 24년, 25년 수주만 보시더라도 수주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몇 프로 뭐 목표가 잡지 마시고 그냥 3년짜리 예금 하나 넣던지 적금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3년 동안만 들고 계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년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뒤지게 욕할 수도 있지만, 네. 예. 근데 주식 어찌 됐건 잠깐 뭐 6개월, 1년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 사실 너무 짧게 본다라고 하면 다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은행에다가도 어찌 됐건 적금 넣을 때 예. 목돈 만들려면 3년 만기 넣는 것처럼 예. 주식도 저는 사실은 오늘 가져온 대부분이 좀 그쪽으로 가지고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보신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풍력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기회는 있을 수가. 치어스윈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뭐 이렇게 내용이 없거나 무슨 뭐 테마주, 잡테마주 갖고 사실은 올라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상당히 그 건강한 네, 친환경 쪽인데 워낙 많이 흘러내려서 사실은 돌아 나오게 되면 기회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힘들어서요. 네, 네. 풍력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기와 함께 SK 오션 플랜트를 원픽으로 네. 네, 주셨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